한 주간의 광명시 이슈를 전하는 이슈 클릭. 오늘도 광명을 넘어 경기도의 인싸 두 분, 특히 지역에서 한 20년 이상 취재활동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라서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전문가들이시죠, 그죠? 비전문가죠. 전문가는 따로 있죠. 어울리지 않게 또 겸손한 말씀을 하시죠. 저희 국장님은 겸손한 거 어울리지 않으니까 컨셉을 좀 약간 건방지게 좀 잡아주시면 방송이 좀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주건사안도 살려낸다는 우리 또 언론계의 화타 두 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그 우리 서 이사님 그 리액션이 참 역시 방청객 알바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오늘은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 알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여러 가지 논란이나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잠깐 하고 저희가 오늘은 상구역에 제한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관련된 소식 한번. 2005년도, 6년도부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뉴타운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광명시 23개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진행을 하다가 23개 중에서 11개는 추진되고 12개가 해제가 됐죠. 1차가 2013년도에 5개 구역, 2015년도에 6개 구역, 도에서 직권으로 1개 구역을 해제를 시켰어요. 23C라고 하시는 구역을. 그렇게 이제 진행되어 왔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곳은 3알. 네네, 3알이 지금 LH 공공재개발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논란거리 중에 핵심은 과연 이곳이 공공재개발이냐 민간재개발이냐, 특히나 또 공공재개발이 만약에 자초가 되면 이게 민간재개발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냐,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인데 광명시에서 보내온 이 문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죠? 어떻게 나와 있죠? 민간 재개발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등의 계획이 전혀 없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예. 상구역의 핵심은 만약에 공공재개발이 주민 동의를 일정 수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공재개발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재개발 자체가 취소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부에서 마치 민간 재개발 형태의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민원을 넣고 일부 정치인은 또 이 사실관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구역이 여러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큰 문제가 브로커들이 판을 많이 쳐요. 하나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조항기 기자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조항기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조합장이 거의 80~90%가 영창을 갔답니다. 광명은 이게 참 제대로 관리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도 개입을 하고 브로커들이 와서 서로 막 이간질 시켜서 싸움도 시키고 뭐 이런 경우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들이 개입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정치인들 말 한마디에 조합원들이나 비대위들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언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행정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뭐 집행을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대한 부분은 오롯이 공무원들의 몫이고, 시의회나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공 재개발로 지정이 돼 있는데 공공 재개발이라는 게 뭐냐면 LH하고 SH 등 공공이 정비 사업에 직접 참여를 해서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LH하고 SH에서 하는 거를 시에서 인허가는 내주지만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허가권자가 광명시이기 때문에 그 허가권자인 광명시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이 그렇죠. 예. 그죠? 시의회에서 역할할 거는 없는 거죠. 없는 부분이고, 상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 재개발이 아니었으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거고, 그죠? 그렇죠. 몇 년 전에 그 홍수로 인해서 침수 지역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니 국토부에서 LH 공공재개발 형태로 해서 재개발에 급히 포함을 시킨 부분인데, 명확하게 지금 공공재개발로 확정된 지역에서 일부 민간재개발을 주장하는 업자들이 정치권에 민원을 넣는 형태로 해서 계속 공공재개발 사업 자체를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인이 더 큰 문제다. 지금 모 정치인이 공공재개발 관련 까놓고 얘기하세요. 무정치인이라고 좀 알고 아시면. 그럴까요? 까놓고 얘기 낫죠. 제가 포옹까지 하고 이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보기에는 공공 재개발이 안 되면 민간 재개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동의서 진구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잘 내용을 모르고 편승하는 정치인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정치인이 나름 의회를 대표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분의 말 한마디가 사실은 더
무게감 있고 영향력이 있는 부분인데 그럼 더 신중하게 해야죠. 그렇죠. 신중하게 해야죠. 마치 공공재개발 당사자를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던 사람을 들고 제가 진짜 이 사안에 대해서 불신임한 건이 좀 되지 않나라고 전 심각하게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가지 마. 그런데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불신임한 중에서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문제 삼으면 문제 삼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문제 삼으면 당사자들이 더 불편해할 것 같아서 그럼. 그래서 제가 적절한 수준에서 그냥 멈췄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면 일단 정확하게 좀 사실관계를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이걸 정확하게 사실관계 파악도 안 하고 앞뒤 재지도 않고 뭔가를 막 사실관계와 다른 얘기를 쏟아부으면서 감정적인 발언을 하고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투로 말을 하고 저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제가 이제 예. 그분을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단지 이제 비호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좀 비호하려고 해요. 어머하잖아요. 비호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전화를 해봤더니 광명시에서 이제 보내온 공문을 저희는 갖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분은 이 내용을 알질 못하고 계시더라고.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르더라도 그 민원인하고 일반 시민들을 상대를 할 때 그 위치라고 하면은 상대방을 존중해서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또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비난받아 마땅하죠. 저희가 만약에 이걸 몰라서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면 저희는 그냥 언론중재에 취소되죠. 제소됩니다. 그럼요. 예. 정치인이 본인이 발언하기 전에 이걸 몰랐다? 또는 사실관계 확인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무능하고 자격이 없다는 거 스스로 자인한 꼴밖에 안 돼요. 지금 지금 3구역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광명은 제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그 시의원 출신이나 정치인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눈독을 들이는지 저는 도대체 뭐 처먹을 게 많은지 난 처먹을 게 많으니까 그 눈독을 들이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국장님의 이런 화법 너무 좋습니다. 예. 아니 지금 왜냐면 조합원들 만나보면 좀 소가리를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시의원 출신이나 그런 분 출신들이 조합장을 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잘 이끌어가면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내부에서 갈등이 있고 왜냐면 또 지금 저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그 조합원들 대부분을 보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를 아시겠어요? 참 XX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꽤 많아요. 도대체 정치나 열심히 해야지 무슨 들고 거기가 있냐고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정치나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직 정치인이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전적인 지위를 이용을 해서 너무 많은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이득이 생기면 한 2, 3만 가져가고 7은 같이 뭔가 이렇게 나눠 가져가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꼭 이런 분들은 어설프게 알고 본인의 어떤 과거의 정치적인 어떤 그걸 이용해서 한 7, 8 이상을 가져가려고 하니 그래서 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고스란히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모양새가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다고 단정을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광명시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고 정치를 한 분이면 지금은 그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그렇죠. 더 책임감을 갖고 막중하게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나. 전반적인 걸 보면 광명시의 현재 정치 수준과 좀 그렇죠. 비슷하죠. 그죠 비슷한 것 같아요. 국회의원 공천 과정도 마찬가지고 시도의원들 공천 과정에서 보면 한 달도 안 된 분들이 내려와서 국회의원을 두 분 다 그렇죠. 하고 있죠. 또 그분들이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시도의원들이 참 최선을 다하고 역량이 되는 분도 있지만 일부에서 보면 역량이나 함량이나 상당히 미달되는 그러니까 뭔가 채우려고 준비도 하지 않는 그리고 채워지기에도 참 부족한 그 정도의 분들이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정치도 사람이 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정치가 존중감과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날에 그렇게 울분을 토하던 사람이 그 다음날에 바로 DB를 갖고 그 다음 캠프로 찾아가고 정말 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이 정치를 한다. 제가 이제 3구역 관련돼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입장은 정치인들이 좀 더 명확하게 알고 갈등 관계에 뛰어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3구역 공공재개발로 확정된 곳이고 그렇죠. 그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거는 3구역은 공공재개발이 스탑이 되면 민간재개발 또한 뭐 스탑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예,
방향의 전환이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 3구역에서 지금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있는데 네네. 토지 3분의 2 그리고 토지 2분의 1 이상이 네네. 돼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네. 후보지로 확정이 되는 건데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 재개발 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태클을 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공공 재개발하고 민간 재개발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공공이 하게 되면은 기간이 한 4년 정도 당겨지거든요. 근데 시발이나 지금 이런 데 보면은 이미 입주가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후돼 있는 주거 환경인 사말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공 재개발을 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용적률도 높고 영종도도 예,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또 장단점은 있으나 제가 네네. 봤을 때는 장점이 좀 더 많더라라고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거는 지금 현재는 선택의 의미는 아니다. 결정이 된 부분이고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은 당사자들끼리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해야죠. 네, 그런 문제로 이제 가야 되지. 정치인들이 어설프게 거기에 끼어 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제가 형 동생 하는 분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저는 지역 정서가 호남 분들이 많고 하니까 호남 분들은 고향이 같으면 되게 끈끈하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이제 고향이 경상도라 사실 형 동생 하는데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캐릭터인데 그 모 정치인하고 이제 상구역 관련해서 제가 약간 좀 트러블이 있어서 마지막에 저하고 형 동생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 동생을 하자고 포옹까지 한 상태에서 얘기를 다 하는 게 까고 뭐 지금 그 얘기를 왜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뒷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쿨한 사람이 아니라서 어쨌든 이걸 해서 제가 마무리는 짓고 근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앞으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로 가지고도 또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회로 해서 좀 더 신중해졌으면 좋겠다. 네네. 경고 한번 보내시는 거죠? 네, 우리 한참 한 10년을 넘게 본 형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저 한번 한 말씀. 이 민간 재개발을 하든 공공 재개발을 해도 어쨌든 주거 환경 개선이 목적인 그죠, 거기 그죠. 때문에 그 민간 재개발이 있는 분들을 공공 재개발 하시는 분들이 안고 가서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아니 저는 지금 박성원 시장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 만들었잖아요. 네, 하안동에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하게 나섰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갈등이나 이런 거 보면은 시에서 정말 안 나서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그 공무원이 취재하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나 참 충격적이었는데 그 얘기가 스스로 정리가 되지 않게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뜯어 말리고 조정해줘야 될 거지 공무원인데 가만히 방관자역을 역할을 한다는 거 끼다 됩니까? 저는 네. 충격적이었어요 그 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장님 얘기도 이해가 되고 공무원 얘기도 이해가 돼요. 중간에서 진짜 이거를 어설프게 네네. 그 상황이 저는 명확하게 갈등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공무원이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이게 왜냐하면 그렇지. 이익 관계에서 청약이 대립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중재 역할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모 구역에 조합장하고 그 비대위원장을 두 분을 딱 앉혀놓고 갈등 관계를 해결을 하십시오. 저는 나가 있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저보고 앉아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 공무원이 명확하게 갈등 관계를 해결하기 쉽지 않고 근데 앞으로 광명시가 하안중뿐만 아니라 좀 순차적으로 좀 뭐 재건축이나 또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앞에 선례들을 보고 공무원들이 선제 조치를 좀 취하는 아니 저는 이제 부분들. 제가 정말 재개발 재건축을 누구를 위한 재건축인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게 뭐냐면 광명 시민들을 위한 역할이거든요. 그럼 행정이 누구를 피해를 보지 말아야 돼. 재건축, 재개발은 정말 서민들이거든요. 맞아요. 예, 원주민이 우선이 많고 어느 그 재개발 현장 같은 경우는 입주를 했는데요. 80~90%가 타진이랍니다. 다 원주민들 빠져나가고 이게 이제 입주할 때 되면 다 빠져나간답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광명은 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은 다 떠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돈 없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좀 가슴이 아프죠. 재개발 관련 측면은 시각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하고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네네. 아니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서 저쪽 지역은 재개발을 하는데 네. 왜 우리는 재개발을 뭐 인허가를 안 해주냐.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원주민들의 정착률이 되게 높은 그런 재개발 재건축 형태가 됐으면 그렇죠. 좋겠다. 그게 공공재개발이라는 좀 판단.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공공재개발 형태에 대한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렇죠.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조합장들이 시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한마디만 더 하면 정치인들이 이런 걸 명확하게 알고 좀 그렇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